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영입니다. 2017년 4월 8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이 한 달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들 방송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들 지켜볼 때 복승식은 한방인데 복승식은 정해졌어요. 지금 복승식은 정해졌는데 쌍승식 축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들 30일 동안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연승식이라든지 뭐 이쪽으로는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복승은 정해져 있다. 어쨌거나 정권은 바뀌는 것은 사실이고 쌍승축이 누구냐 이게 아주 좀 궁금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아주 박빙으로 지나가요. 요즘 보면은. 어쨌거나 누가 되시든 간에 썩어 있는 고름도 다 짜내고 특히나 이 경마 쪽의 정책을 제시하시는 분의 마음은 제가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경마를 안 그래도 지금 잘못되게 해서 사양산업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데 정책을 좀 바꿔서 이게 사양산업이 아닌 그래도 선진국화 경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마를 이게 막는다고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으면 원래 더 이렇게 좀 음지에서 더 올라가는 게 그런 추세죠. 그 음지 쪽을 또 많이 알잖아요, 우리 박정희 위원은. 음지에서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음지가 사실 이게 저는 마사회에서 음지를 뭐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인정을 하고 세금을 받든가 아니면은 음지하고 진짜 경쟁력 있게 대결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지금 뭐 단속을 하고 자꾸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단속도 하고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음지를 겨냥을 해서 못하게 하려면 마사회 자체에서 하면 돼요. 정법적으로. 인터넷 배팅 부활시키고 이러면 음지는 자동적으로 소화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정책의 정책선을 노선을 좀 경마 쪽을 잘 좀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두 쪽 복승식에서 이제 쌍승축이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로 문제인데 주로가 모래 보충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외주로 모래 보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도 왔고 외주로 모래 보충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주 경마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내주로 주로 보충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충에 대한 주로에 모래 보충에 대한 주로의 결과를 좀 오전장에서는 잘 지켜보고 경마를 하시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일경주 1000m 고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박정희 의원. 네, 8번 운서입니다. 지난번에 3위를 차지를 하면서 인기 8위권에서 어떤 좀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성적을 보였는데 이 운서가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걸음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기배 기수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공을 들이면서 마필의 스피드가 확연하게 더 살아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8번마 운서는 직전보다는 무조건 더 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배 기수 지난주에 또 항구를 했죠? 예. 축하드립니다. 노장 파워 어쨌거나 뭐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성원이. 당일 주로 파악이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일경주부터 그 부분은 좀 이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일경주의 관심 마필이 바로 7번마 우승일기인데 자, 이 마필은 분명히 3월 4일날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준비도 덜 돼 있고 초반부터 제대로 된 발걸음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김용근 기수를 기승시키면서 그리고 김용근 기수가 직접 조기를 담당하진 않았지만 마방에서 지금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내용을 좀 제가 좀 접해놨어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 김용근 기수가 보여주는 서울에서의 말머리 초반 순발력을 살려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만큼 7번 우승일기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경주는 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세라짱이 기승이 있기 때문에 세라짱이 인기마로 흐를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인기마인 거고 저도 관심마를 한두 추천을 하겠습니다. 4번 타이간이에요.
10월달 경주 2회 공백 이후에 3월 17일 날 재검을 받았는데 그때 1등으로 왔어요. 1등으로 왔는데 후검량 미수로 인해서 실격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때 1등 왔을 때 같이 왔던 애가 이제 외삼상군 듀스인드크, 그 다음에 통일대로, 이런 애 통일대로로 바로 데뷔전에서 인기를 받았던 말인데 이런 말들을 물론 채찍을 가격하고 이겼습니다만 실격이 돼버렸어요. 그래놓고 직전에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행검사를.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게 뭐 최강자가 이끌고 가는 레이스에 뭐 앞에 붙여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뒷짐지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냄새는 상당히 좀 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경주입니다. 1200, 곡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구도 성원이요. 네, 5번 미라클 투데이인데요. 자, 이 마필이 지금 11전 동안 한 번도 입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을 보고 그리고 이번 새벽 주굿이 박상호 기수가 아주 공을 들였는데 박상호 기수가 뭐 지난번 계속해서 만져본 상황 중에 이번이 제일 좀 느낌을 지금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편성도 제대로 만났고 더군다나 기수가는 기수가 직접 좀 좋은 느낌 받고 있는 마필 5번 미라클 투데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준. 예, 아까 좀 주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이제 목요일 날 조교를 할 때 말들이 보면은 주로가 완전히 맨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들이 웬만한 말들은 스포 때리면은 그냥 쭉쭉 나가버리고 지지도 않습니다. 뒷직선 가서 섰던 말들도 그냥 돌아버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로가 굉장히 가볍겠다 싶었는데 이제 모래 보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래 보충의 정도 그거를 좀 분명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충이 많이 안 돼 버리면은 주로가 그대로 가볍게 흘러갈 수도 있고 많이 보충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이제 조교를 했던 말들이 잘 못 뛰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1번 천년함성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벨리 기수가 한번 깜짝 선행을 나서면서 입상을 했던 말인데 이 말을 보면은 힘이 상당히 좋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선행과도 이제 빨리 뛰는 발발이 스타일이 있고 꾸역꾸역 뛰어주는 이제 뚝심형 스타일이 있는데 스태미너형 선행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년함성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코스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물어보시고 아까 얘기한 게 그 이번 주는 외주로예요. 그러니까 1400 지점에서 결승선까지 내주로는 아직 손을 안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00, 1900, 1800 이렇게 안쪽에서 들어오는 말들하고는 좀 차이가 날 거니까 거기를 비교를 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외주로 파악을 했으니까. 자, 제 추천만은 8번 덕이가 되겠습니다. 아직 보여준 건 없어요, 사실. 지금 3전째 보여준 게 없는데 그래도 경주를 치르면서 말이 뛰는 걸 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편성이 이런 편성이라면 뭐 제가 볼 때는 누가 가도 안 될 게 없는 편성 자체 아닙니까? 게다가 용근이가 러블리데이가 아닌 덕이에 올라가 있다는 거 보면 본인도 좀 덕을 좀 더 쌀라고 그런 건지 어쨌거나 이 멘트가 좀 그러네. 덕을 싼 아재 개그지 아재 개그. 덕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고요. 송원현이 오전장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경주가 좀 흔히 말하는 이제 똥말 경주라고 하는데 이런 경주가 이제 재밌습니다. 누가 이제 어떤 예상가가 예상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축으로 잡아야 될지 이렇게 좀 망설여지다가 그냥 만만한 말들 축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말들, 인기마들의 인기도가 좀 치솟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막 개척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교를 이제 겨우 내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내내 했습니다만은 편성을 잘 못 만나다 보니까 한 번도 말의 능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조교를 통해서 걸음 자체는 충분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을 좀 잘 만났기 때문에 개척자가 지금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추천만은 3번 시티 챔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에 나가려고 이제 밀어봤어요. 밀어봤는데 출발할 때 이제 뉴월드 스타
페로비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진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 바람에 완벽하게 마리를 끌리는 걸 제어하다 보니까 안장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계속 바닥으로 밀려갖고 경주를 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꼴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꼴찌 같지가 않더라 이거죠. 예. 안장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꼴찌가 왔는데도 꼴찌 같지가 않다. 이건 심오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시트 챔프 그런 내용 전달해 드리겠고요. 성원님. 야,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삼는 이유는 불안한 인기만 한 2마리를 제가 체풀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용으로 잡아낸 불안한 인기만인데요. 그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딱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 두 위원님이 얘기한 마필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기를 얻을 마필 중에 제가 걷어낼 거예요. 분명한 내용으로 걷어낸다는 점이고, 이번 경기에 출전하면서 아주 편성 딱 보고요. 출마 등록이 끝나고 아주 마방과 등짝에서 자신있어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능력이라면 준비 잘해놓고 자신감 있게 나오는 마필한테 저는 올인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그 마필 놓고 불안한 애들 싹 걷어내고 정말 진한 사연 안고 출전하는 마필들 제대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3경주 성원이 준비한 준비 승부입니다. 네, 4월 8일 토요경마 박정욱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 4경주가 되겠습니다. 1205등급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처 토요경마 전반부에서 메인 승부처 바로 들어가면서 토요경마의 어떤 배팅의 어떤 강력한 첫 문을 여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여기 편성을 보면은 지금 이제 5등급에 갓 올라온 마필들도 있고 조금 올라온 지 된 말들도 있어요. 정말 행운머리나 왕대장, 콜린킹 이런 말들은 진작 5군에 좀 와서 뛰었던 그런 말들이고, 넌 감동이야나 스페로는 이제 최근에 5등급에 올라오면서 뭐 입상에 실패를 한 뭐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는데, 로열 마티아는 또 승급전이고 또 골드 화이트도 승급전이고, 결국 이번 경주의 핵심이 뭐냐? 승급전이든 아니면은 승급전을 치른 지 뭐 몇 번이 됐든 간에 누가 기대치가 높고 누가 장래성이 촉망되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능력이 있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전개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능력이 있냐의 싸움으로 보는데, 저는 일단은 이번 경주가 이제 감이 확실하게 오는 게, 새벽 조개장에서도 제 눈을 매료시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뛸 말이다, 이 말은. 그래서 그 말을 축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인기권, 압축 구도가 가능하고, 복병 마필까지 한두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깔끔한 구멍수로 해서 이번 경주 강력하게 믿고 들어가는 축마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오전장 첫 승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메인 승부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먹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경주로 갑니다. 거리 1300m, 그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님. 네, 저는 6번 베스트 슈터인데요.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이 3, 4코너 중간쯤에서 낙마를 해버렸어요. 송재철 기수가 과거에 예전에 포비썬더라는 마필 한점 열심히 타다가 그 마필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 부상을 한번 당했던 송재철 기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기수 낙마하면서 또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괜찮게 떨어진 것 같고, 자,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인데 기본 능력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그런 일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다는 판단이고, 지난번에 아쉬운 만약에 송재철이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자, 이런 마필에 다시 한번 기승한다는 건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 6번 베스트 슈터 내용까지도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주영이요? 네, 3번마 샤인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12월 달 출전하고서 공백이 있어요. 9월 달에 출전하고, 그 전에는 또 7월 달에 출전하고, 5월 달에 출전하고, 이제 출전 주기가 상당히 좀 불규칙한, 어떻게 보면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출전 주기를 길게 가지고 나오면서도 이 말이 뛴 걸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입상은 못했어도 분명히 그때마다 공백 있는 마필치고는 꽤 잘 뛰어줬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조교 때 역시도 지금 15주 만에 출전이지만은 상당히 좀 좋은 컨디션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편성 자체가 이 샤인퀸이 이 선입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배당마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배당이 될 거예요. 최외곽에 있는 모닝 만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모닝 베베란 말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모닝 베베, 모닝 만보도 제가 그때 모닝 베베를 신경 쓰면서 머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모닝 베베인가 모닝 만보인가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이제 수도 없는 말들 다 외워야 되니까 제주, 부산, 서울 말들을 제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같은 이름이 들어간 말들이 좀 많습니다. 헷갈렸었는데 지난번에 역시 딱 타는 거 보니까 헷갈린 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국내산 5군에 와서 던질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수에서 올라와서 때릴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최애각 게이트에 안 팔린다면 막판에 한 발을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육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박정희. 네, 이번 황홀한 질주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주행 불량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고개가 높은 악벽이 또 있었어요. 그런 이제 악벽들을 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역시 조교 강도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면서 그런 악벽들을 고쳐갔던 거고 이 양털 코블레를 할 정도로 이제 그 목이 좀 높았던 말인데 그 높았던 목이 낮아지면서 탄력감은 직전보다 분명히 더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황홀한 질주가 사실 좀 체격이 커서 막 몰아가지고 선행을 가는 그런 정도의 스피드를 보였었는데 지금 보여주는 스피드는 그냥 붙들고도 선행을 갈 수 있겠다 할 정도의 스피드이기 때문에 아마도 꼭 선행을 가지 않고 선입으로도 이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원. 네, 저는 3번 브로드웨이 신인데요. 이 마필이 지금 거리를 1200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순발력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최근 1300에서 두 번의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자 마방에서 아주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준비 열심히 해놨고요. 지금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이동화 기수인데요. 제가 오늘 출마 등록전 끝나고 만나봤더니 몸은 조금 욱신욱신한다 그러네요. 하지만 말 타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몸 상태 많이 회복했고요. 이동화 기수의 감량까지 않고 53.5의 부담 중량입니다. 순발력 좋은 마필 3번 브로드웨이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3이 쏘고 2가 따라가서 선입으로 줄서기 막건으로 들어오는 빵수가 높아요. 특히나 이번 황홀한 질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상혁 기수가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안 들어오면 안 될 사연이 있었나 본데 박오른 기수가 그냥 테러를 하는 바람에 가서 외곽에서 그냥 이말의 선행을 저지하는 바람에 못 들어왔는데 그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상혁 기수가. 안 들어오면 안 될 사연이. 어쨌거나 지금은 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3쏘고 2 붙는 그림이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걸 깰 수 있는 거는 나머지는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걸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준 놈들이 10만 있잖아요. 6번 샤크런하고 외곽에 있는 역전의 우승. 이 두 마리인데 역전의 우승은 몇 번 뛰면 써먹을 것 같고 샤크런은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깰 수 있다는 전력으로 본다면 6번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 1200, 곡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으로 당근화창이 준비한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자, 아까 제주 경마에서 메인 승부를 얘기하면서 이어서 연타로 때리겠다. 서울 7경주입니다. 뭐 정확한 내용을 갖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번 7경주는 인기말을 필두로 구멍들이 여러 군형으로 뚫리는 그런 경주 편성인데 허찬진의 메인 승부의 주특징은 구멍수가 최대한 좁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중이 되면 바로 한 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자, 이번 7경주 지난번에 정확한 사연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승부를 못 걸었던 사연. 그 사연을 제가 시작과 동시에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 경마팬 여러분들이 배팅하시는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경주 너도 된다 나도 된다 팔리고 바람 잡아줄 말들 많습니다. 그런 말들 전부 다 바람만 자꾸 흩어질 말들 도려내고 제대로 때릴 마필로 압축을 해서 제주경마에 이어서 서울경마도
아주 본때를 한번 보면서 제가 메인 승부를 양방으로 대승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8경주로 갑니다. 거리 14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 당로차이 준비한 중반 이후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양쪽 위원들 얘기 한 마리씩 들어보고 출사표를 내도록 하죠. 박종현 위원. 네, 4번 리워드 하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현장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말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내용이었죠. 1월달 출전하고서 지금 3월달 나오면서 준비를 충분히 해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5위를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 상태가 호전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이제 호전세를 보인 마필답게 지금 상태는 더 좋아졌고 거리는 또 적정 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리워드 하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성원이요. 네, 안쪽에 있는 1번마 다이얼 킹입니다. 자, 현굴에서 저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한 번은 우승을 차지하고 그 다음 경주는 입상권 빠져버리고 또 한 번 우승 차지하고 입상권 빠지고 자 이거 우리 당근 허천진 위원님께서 매일 하는 퐁당퐁당인가요? 뭐 그거죠? 예, 퐁당퐁당. 뭐. 시소 타임. 예. 그 다이얼킹인데요. 제가 진짜 지난주 1월경만가 1경주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 그런 바람이 불어대는 배당판을 갖고 움직이는 36조. 자 분명히 1번 다이얼킹 준비한 상황대로 가져온다면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람을 그렇게 불고 들어오더니 어깨가 뭐 잘못됐다고 바로 안 타더라고요. 그 어깨가 진짜 안 좋아서 안 탄 건지 아니면은 참 너무 많이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렇게 바람 불면은 진짜 잘못될 수도 있는 바람이 불 정도니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8경주. 준메인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인기 1, 2위로 팔린 마필 중에 한 놈을 자를 겁니다. 제가. 정확한 사연을 갖고 자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잘랐던 사연이 있는 말도 이번에는 올 수 있는 사연이 또 거꾸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사연을 갖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내용 있는 낙건으로 공략을 들어갈 거예요. 인기마 도려내고 중배당 한 방에 포커스 맞춰서 때립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성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구경주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물론 금요일은 부산 제주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 느낌을 받아봤는데 제가 일요일에 느낌이 너무도 좋습니다. 매 경주를 한번 승부로 때려보고 싶어서 일요일을 강승부대회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날 정말 제가 느낌 제대로 받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뭐 사활이 걸린 마방의 준비 상황까지 성원과 사대가 잘 맞는다는 점, 그 마방 마필들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역시 기승하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열심히 뛰어다녀 봤더니 일요일 정말 느낌 좋아요. 토요일날 자금 딱 이겨놓고요. 메인 승부처 딱 적중시켜놓고 일요일날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때려드릴게요. 미리 예고해드립니다. 일요일 강승부대회 미리 예고해드리면서 구경주 메인 승부처를 진행하는데 자 이번 메인 승부처를 삼은 이유는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 경주입니다. 1700의 혼합 4등급 아직까지 1700거리에서 제대로 보여준 걸음이 없는 마필들이 지금 다수가 출전을 했어요. 등짝의 능력들 상당한 기수들이 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 등짝에서는 조금 밀릴지 모르지만 아주 만반의 준비를 마친 마방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성원이 믿는 마방이에요. 등짝의 사이즈는 조금 밀릴지 모르겠지만 마필의 사이즈는 절대 밀리지 않는답니다. 그 마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후차권 충분하게 엮어가셔도 돼요. 제가 내용들 다 받아놨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배당이 형성될까지는 대충 예측을 해봤는데 이번 경주는 상당해요. 우리가 때려먹기 좋은 배당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당, 중배당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메인 승부처 제대로 때려먹고요. 자금 충분히 만들어놓고 일요경마 분명하게 좀 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갑니다. 1800m 곡 3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박정희입니다. 네, 10번마 초원에 참가합니다. 사실 이게 요번 경주에 이제 어떤 마필을 추천을 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고민을 좀 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인기를 끌지 않던 다 비슷비슷한 말들 몇 두가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기를 좀 덜 끄는 마필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이 초원의 창가가 분명히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마필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요. 네, 외곽에는 11번 장산 파워입니다. 지난번 경주가 이제 혼합 4등급의 1700 경주를 나가서 페로비치가 혼합 마필들을 그냥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이제 국산 3등급의 1800입니다. 이 보여줄 걸음이 저는 더 있다라는 판단이고, 지난번 특히 이 검증이 필요했던 1700에서 보여줬던 능력,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판단입니다. 마방에서 준비 열심히 해놨고요. 페로비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을 들여놓은 마필 11번 장산파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식경주가요. 지금 11번 장산파워 우리 성원현이 얘기했는데 5번 마중물하고 최저 배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거의 가겠죠. 51이.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이 얘기했던 초원의 창가는 배당마로 갈 거고. 근데 51이 너무 그림이 쉽게 보여요. 왜 이렇게 쉽게 보이는 말들은 감정이 도사릴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되는데, 깰 수 있는 말들을 쭉 가서 몇 미리 봐봤는데, 바탕에 그림이 숨겨져 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7번 카디프왕이에요. 이미 4전 전에 입상을 한 번 하고 지금 계속 바닥으로 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마중물하고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의지가 없는데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발을 쓰면서 날아올 수 있는 놈은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조심을 좀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라스트 12경주입니다. 1200, 2등급, 12대 접전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혼전 양상입니다. 자, 박정희 기자. 네, 8번만 천년의 기쁨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바닥권의 성적을 쓸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글쎄 현장에서 인기를 얻을지 그것도 사실 잘 판단이 안 갑니다. 아마 인기는 좀 덜 얻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상경주를 나갔어요. 마주협회 장배. 이거를 왜 나갔을까? 도대체 1등급 경주를 2등급 말이 거기를 나가가지고 뭘 얻겠다고 나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조교 내용이 좋았고 이번에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센 말들하고 뛰면서 걸음을 적응을 시켜놓고 자기 군에 가서 입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 판단이 돼요. 어쨌든 상태가 좋기 때문에 8번마 천년의 기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원이요. 네, 저는 7번마 파워 비슬인데요. 지난번에 승군전의 파워 비슬이 인기 1위 팔렸던 경주였습니다. 자, 어떤 속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또 이현종 교수 직접 만나서 좀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 흐름을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뭐 페인이다라는 얘기를 좀 접했는데 뭐 그건 지난번에 뭐 사연이게 되겠고요. 이번 새벽 조기 상태 좋아졌고 저는 현등급에 충분히 이제 적응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초로 교수의 기승인데요. 김초로 교수가 직접 조기를 담당하면서 아주 뭐 칼을 갈고 있는 모습까지 마방에서의 준비 상황까지 모두 체크하고 7번 파워빗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 재밌어요. 마지막 경주가 작전도 걸릴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마이더스 로드하고 매니뮤직이 박정재 마주 마필인데 박으름 기수가 마이더스 로드를 선택을 안 하고 매니뮤직에 가 있어요. 지난번 3착으로 인해서 마주 쪽에서 기수를 기획가위를 한 거냐, 아니면은 박으름 기수가 이 바이러스 로드를 타보니까 이게 껍데기가 벗겨져서 매니뮤직의 앞장이 더 좋은 거냐 해서 골라서 간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거리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1번하고 5번이. 그래서 이번 마지막 11경주가 상당히 헷갈려요. 인기는 당연히 1번에 문세영 기수니까 1번이 쫙 뽑아 먹겠죠. 근데 이 마이더스 로드가 저는 이게 복귀를 하면서 단점들을 좀 많이 보는데 이게 버정다리 주법이에요. 주법이. 그래서 1200경주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거리를 늘려서는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왜냐면 다리 쓰는 게 전형적인 단거리. 그것도 뻗장. 그래서 물론 단거리에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뭐 뻗정다리면 어떻겠습니까? 뭐 물론 단거리니까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은데 왠지 모르게 작전이 걸릴 것 같아요. 11경주는. 그리고 냄새나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냥 복귀 상황이니까 냄새나는 말로 추천할게요. 인기마가 아닌 이번 초원가 비타입니다. 이 말도 페로비치가 지금 시대의 왕으로 갔어요. 그래놓고 신지를 태웠는데 요거는 냄새가 확 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12월 24일 경주 때부터 다리가 안 좋다고 그러고 때려댔어요, 이 말이. 다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때려내갖고 말이 점차적으로 이제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승부를 걸지 않더라 이거죠. 그건 안 좋은 걸 알고서 아꼈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번에 기수 바뀌고 페로비치가 안 탔으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죠. 이럴 때 뒷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초원강점 추천하겠습니다. 자, 경마가 어려운 경주도 몇 경주 보이고 또 쉬운 경주도 몇 경주 보입니다. 그래서 잘 헤쳐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 일요일처럼 무슨 되지도 않는 말들이 들어오면서 고공행진 그런 구구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잘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공산이 큰 그런 한 주라고 판단됩니다. 일요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 신사고입니다. 예, 제가 어제 금요 방송 녹화할 때도 제주 날씨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날씨 뭐 보니까 제가 방송을 보니까 뭐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들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상황이? 예, 어제 밤에 그렇게 좀 비가 많이 불던데, 뭐 결국에 오늘 새벽까지 또 그런 또 강풍과 비, 이러한 영향이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 조교는 뭐 거의 모든 말들이 오늘 뭐 총 한 10마리밖에 안 나왔을 정도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말들이 오늘 새벽 조교를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목요일, 어제는 그래도 수요일 날은 정상 훈련이 됐습니다만 이 목요일 마무리 조교가 안 된 그런 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현장에서 최종 변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물론 금요일에도 약간 좀 불량 주로가 예상이 되는데 또 금요일 주로의 흐름을 다 봐서 또 토요일까지 그 날씨의 영향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뭐 주로는 일경주 포문을 열면은 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정치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어차피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도 좀 요즘 이슈가 되니까. 지금 제주도 분위기는 어때요? 지난번 그 4월 3일 날 그 4.3 사건이 난 이후에 거기를 이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 두 분,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는 제주도에 가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는 4.3 그 사건으로 갔나 보고. 제주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뭐, 그 당시에 뭐 안철수 후보가 왔고, 뭐 좀 문재인 후보는 못 오겠지만, 제주도는 항상 좀 보면, 예. 상당히 공정합니다. 항상 특정 뭐 지역색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심은 제일 공정한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보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문재인과 안철수 거의 한 6대4 정도로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고 싶고요. 뭐 최근에 보면 또 보수층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뭐 좀 대놓고 자기의 그런 입장을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진보 이쪽에 약간 좀 많이 좀 무게가 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정권은 바뀌어지는 거고, 이제 대세는 이제 문재인이냐 안철수냐냐, 여기서 이제 요즘 여론들도 다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만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주도 민심이 거의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 경기도 지방은 삼보라고 군포, 안양, 요 지역에서 미는 사람들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여태까지 대통령들이 거의 당선이 그렇게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추세들을 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경마 쪽으로는 좀 뜯을 거 좀 많이 좀 뜯어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쪽에 경마가 시행이 되고 부정적인 경마들이 타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저도 얼렁. 자, 제주 경마 들어가죠. 1경주 800m 4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신사고 위원. 예, 9번 이 오관왕인데요. 오관왕은
뭐 휴양 갔다 왔을 때부터 그 당시에 조현 기수가 우승을 했을 때 휴양 말이지만 좋더라, 많이 좋아졌더라 이런 방송에서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말의 특징이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예민하고 체식 관리가 안 되는 좀 많이 예민해서 약간 좀 먹성이 안 좋은 또 그런 스타일 말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짧고 좀 이런 좀 훈련 때에도 좀 땀에 젖어 있는 예민한 성질도 보이곤 하는데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능력 신장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걸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00점 이하 레이스에서 3착을 해서 뭐 3착 승분의 개념인데 3등을 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기 기존 말들이 그렇게 센 말들이 없다 보니까 외곽 게이트지만 충분히 자력으로 뭐 추입 승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상대마들로 지금 2번 메아리, 8번 대왕항제가 이제 5조 이준호 마방에서 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대지모배, 이렇게 3두의 마필들이 이제 입상 도전 가능한데, 2, 8, 10, 이 세 마리 마필의 간단한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예, 우선 8번도 지금 3착으로 해서 올라온 말인데, 옆에 있는 7번마 히트가 아마 더 빠를 것 같아서 8번은 좀 선행이 어렵지 않겠나 보고 싶고요. 2번마 메아리는 김경훈 기수와의 호흡은 좋았습니다. 김경훈 기수가 최근에 이마를 타고 2착 입상을 했던 또 그런 최근 김대현 기수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끌었지만 김경훈 기수는 한 서너 번째 따라가는 이 선입 전개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메아리의 기수 이런 또 교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10번마 돼지보배는 좀 훈련과 상태는 좋은데 이게 좀 지난번에 안쪽에서 최적 전개로 풀어간 그런 경주다 보니까 또 외곽 게이트로 밀린 조건이 훈련과 상태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좀 약간 전개상 지난번에 비해서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10번은 좀 배당 메리트가 없다면 저는 좀 세게 보고 싶진 않네요. 저도 그래요. 10번은 또 집도 승부가 좀 오락가락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나올 때는 또 강승부를 거는 집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승부가 안 되는 집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왕 황제 메아리, 그러니까 오관왕을 신사우 위원이 추천했고요. 메아리하고 대왕 황제, 그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메아리 쪽을 조금 더 높게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이경주합니다. 800m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여기서는 제가 먼저 추천을 하겠습니다. 6번 전승만세란 마필이 되겠는데 제가 이거 나유나 탈 때 몇 번을 추천했던 말입니다. 진짜 지긋지긋하게 타더라고요. 말 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지난번에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좀 잘 풀어가면서 선입권 붙어갖고 선두권 나서면서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한번 살려놓은 마필이고 또 강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연투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전승만세를 추천하겠고요. 신사고요. 예, 1번마 검은 야망인데요. 검은 야망이 최근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또 이 말과 함께 뛰었던 이 말들이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편성에서 꾸준하게 뛰어왔던 그런 경주고 오늘은 또 조건도 많이 좀 게이트 유리하고 그렇게 기존에 센 말들도 없고 지금 거의 다 상대 말들이 새롭게 올라온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번마 검은 야망이 기존에 여기 좀 센 말들과 뛰어오면서 쌓아온 경쟁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마리만 더 찝어볼까요? 이번만 한라구원인데요. 한라구원도 지난번에 전승만세와 같이 동반 입상을 하면서 좀 최근에 좀 변화를 보인 내용인데 이 한라구원도 임재건 기수가 좀 말의 능력 발휘가 안 됐던 전승만세가 나유나가 타서 좀 능력 발휘가 안 됐다면 또 한라구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한라구원도 보면 지난번에 중위권 외곽에서 또 인상적인 취입 능력을 발휘하는 또 그런 인상적인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한라구원도 함께 또 상위 레벨에서도 또 경쟁력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또 그런 판단입니다. 예. 이경주, 허찬이는 6번 전승만세, 신사호 의원은 1번 검은 야망을 추천했습니다. 자, 3경주로 갑니다. 400m, 4세 이하 마필들 9개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 400m는 신사구 위원이 또 주특기인데 우선 세게 보는 마필이 있으면 먼저 한 마리 추천해보죠. 예. 그 8번 한라키인데요. 한라키인 8번, 9번이 지난주에 같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둘 다 현장에서 인기를 모았단 말이에요. 둘 다 인기를 모았단 말이고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이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은데 8번 한라킨이 데뷔전에서는 약간 좀 전개도 꼬였고 이게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두 번 뛰면서 더 나아질 말이기 때문에 체형도 괜찮은 말이었고 8번 한라킨 지난번 좀 부진하긴 했지만 400m 연속 나왔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말로 봐야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 화산모가 앞에 나가서 깨졌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줄어든 거리에서는 뭐 외곽입니다만 직진 코스이기 때문에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바로 내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9번 화산모를 저는 추천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특별히 한 마리 걸리는 게 있습니까? 8, 9 말고요. 네, 그 7번만 계승왕관이라고 지금 12주 만에 나오는 딱 이 주행 검사를 피하기 딱 맞은 시기 이 출전인데, 그래도 이 말이 지금 휴양 갔다 와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뭐 전혀 특징이 없는 그런 주행이었는데,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말의 기본 주행 자세라든가 컨디션 나쁘지 않기 때문에 7번이 좀 아마 현장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은 좀 현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경기로 넘어갑니다. 9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밀었던 마필인데 실패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배당이 터졌는데 그 주 3월 25일 날 주간이 인기말들이 거의 다 아웃이 된 그런 날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간 말들이 배당을 다 터뜨렸던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못 들어왔던 인기말들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10번 3다 평정입니다. 안개 속이었고 상당히 시야 확보도 안 된 가운데 의지도 좀 불투명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늦게 올라갔던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 10번 3다 평정은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줘야 된다고 저는 평가를 해서 10번을 추천하겠고요. 신사고요. 예, 1번만 하늘소녀인데요. 역시나 게이트 조건이라든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이 힘든 조건이었는데 거기서 뒤에서 함께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많이 걸음이 늘어난, 선취입이 자유로운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간 게 특징인데, 또 그에 따라 또 기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준호 기수는 기본적인 체중이 아주 가벼운 친구고요. 이재용 기수는 또 기본 중량이 많이 나가는 또 그런 기수 자체의 또 몸무게 변화도 있기 때문에 1번만 하늘소녀, 늘어난 부담 중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수 기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말이 있는데 참 계속 못 들어온 말 한두가 있어요. 지금 계속 밀어보는데 한 번 더 밀어볼까 하는 말이 8번 장군멍군이 되겠는데 아까 3단 평정이랑 같이 뛰면서 거의 같은 걸음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서 김경훈 기술의 안장 변화는 사실 기수인 기수의 변화를 줬다는 걸 보면은 승부기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 8번 장군멍군의 컨디션은 어때요? 예, 8번도 저도 함께 계속 그동안에 밀어왔던 말이고요. 좋습니다. 최근에 조시라든가 상태 괜찮고요. 말이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좀 밖으로 빼서 타주는 또 그런 기승이 필요한데 김경훈 기수의 기승은 좋아 보여요. 이 말의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또 기수와의 스타일도 맞을 것 같고 최근의 상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또 선두권에서 그 1, 2, 3번이 약간 좀 선두권 경합이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뒤에서 올 수 있는 말에서는 8번만 장군멍군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도전 말입니다. 예. 3다 평정하고 한 집에서 나오는 마이질주. 왜 그러냐면 이게 얘네들이 항상 같은 집에서 나오면은 안 팔리는 애들 쪽으로 뒷박을 까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어때요, 컨디션이? 네, 오늘 좀 훈련의 변화가 있는 게 이번엔 또 권진영 기수가 훈련을 해서 좀 속보 위주로 차분하게 풀어줬는데 이 말이 보면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나쁘지 않아요. 복귀를 보면 거의 함께 대등하게 올려왔던 내용이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나 그 전 경주 보면 둘 다 1800점 이하, 여기보다 한 단계 위의 레벨에서 뛰었던 레이스고 오늘은 자기 조건에 맞는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해진, 지난번에 비해서는 또 그런 편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5번도 저는 좀 역시나 좀 조심을 해야 될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특징이 약간 까다로운 게 말이 좀 후미에서 있다가 취입을 해야 오지 좀 앞에 가거나 직선에서 다른 말을 먼저 이겨버린다거나 이러면 또 약간 좀 덜 뛰는 또 그런 아스펙트도 있기 때문에 또 기수가 또 그런 말의 스타일 잘 맞게 타주는 또 그런 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예. 이렇게 입상 가능한 말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제주 5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하나마 2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신상호 의원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편성을 보고 이렇게 말들을 쭉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충마 잡기가 좀 곤란한 그런 경주 편성 같아요. 근데 이제 노림수를 두고 가는 것 같은데 출사편 한번 들어보죠. 신상호 의원. 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들 최근에 기복마들 좀 중하위권 부진마 위주의 편성이다 보니까 어느 한 말이 더 특출하게 나은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기수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수의 변경. 지금 또 이 드러난 타임에 비해서 뭐 더 나올 수 있는 말이 있고 약간 좀 거품이 있는 또 그런 말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 한 3마리 정도 일단 주력 막권은 뭐 거의 뭐 능력과 컨디션에 따라서 주력 막권 한 방은 또 중배당 쪽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복병만 하나까지 엮은다면 뭐 충분히 중배당 이상 노릴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추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 토요일 노림수 있는 메인 승부 경주들 모두 적중을 다 맞추고 경마 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겨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경주.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제주 육경주입니다. 거리 1000m 3세 이상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어차이 준비한 제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제주 메인 승부경주는 마리수가 꽉 차 있는 혼전 경주들 2개의 경주를 골라냈습니다. 왜냐하면 적중을 해도 먹을 게 있는 경주를 적중을 해야죠. 그래서 혼전 경주 중에서도 승부 의지가 높은 놈, 그 다음에 승부 의지가 빠진 놈, 이런 놈들이 구분이 돼 있는 경주를 금요일도 골랐고 토요일도 골랐습니다. 특히나 토요일은 제주경마 육경주 이후에 서울 메인까지 연달아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반부 이후에 승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잡아놓은 경주입니다. 자, 이번 제주 육경주는 승부의지가 지난번에는 완벽하게 결여가 돼서 아주 승부를 안 해놓은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부가 걸렸어요. 당연히 배당이 나오겠죠. 직전에 원체 바닥권을 쓸어놨기 때문에 그 말과 능력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과의 엮음, 그 공식으로 중배당 노림수를 갖도록 하겠고요. 중고배당까지 포커스를 맞추면서 육경주 공략을 들어가서 적중을 만들고 서울 이어지는 7경주로 이어가서 중반 이후에 대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거리 1400 하나마 1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추천말을 먼저 한 마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바람의 빛깔이에요. 지금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집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한 집을 추천하면서도 저는 바람의 빛깔이 무조건 이길 줄 알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상자가 전개를 상당히 아주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먼저 던졌어요. 그 바람에 바람의 빛깔이 좀 타임을 좀 뒤늦게 걸면서 아쉽게 2차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전개로 진 건지 능력으로 진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7전 동안 2승, 2착 3회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1등급에서도 저는 그대로 통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바람의 빛깔을 추천하겠고요. 시사의견. 예. 상당히 좀 어려운데, 좀 관심만 하나 보면 이 5번만 1대 천하가 있습니다. 최근 경주, 제대로된 선행을 못 갔고요. 좀, 지난번도 출발을 하면서 이게 좀 출발대 안에서 악벽이 있어요. 출발이 조립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전에 계속 10번 게이트, 이거 후진입을 하다가 지난번에는 약간 좀 모험을 걸어본 거죠. 후진입을 하지 않고 한번 그냥 일반적인 게이트에서 나와보자 했는데 그때도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좀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모험을 거는 그런 또 후진입이 아닌데 어차피 14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모험을 거는 것 같은데 최근에 상태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상태는 약간 좀 올라온 느낌이 있고 이번에 훈련 때 보면 배상화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또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컨디션 더 끌어올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5번이 그렇게 안쪽에 빠른 말들도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발과 선행만 나선다면 충분히 여기선 해볼 만한 또 그런 승부 아닌가 하는 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8번, 9번, 10번이 다 되는 말들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추천한 말들입니다. 근데 이제 다 조건들이 부담 중량들이 다 너무 늘고 외곽 게이트로 빠졌는데 8, 9, 10 중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셉니까? 사실 마리아가 좀 그래도 기본에 좀 뛰었던 레벨에선 센 것 같은데 얘는 이번에 훈련이 너무나 짧고 좀 훈련 때 좀 베스트의 느낌은 아니었고요. 9번만 강력 추천이 그래도 좀 정상적인 훈련과 상태 그리고 지난번에 호흡이 좋았던 곽용남 기수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점수 주고 싶어요. 그리고 10번만 율리우스는 지금 여기서 핸디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핸디 평가죠. 율리우스는 사실은 여기서는 한 50kg 정도 받아야 되는 말이 아닌가 보고 싶은데 참 이 핸디캐퍼가 지금 승군마에 대한 능력 파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3번만 바람의 빛깔도 지금 핸디를 지금 1등급 승급 전에 지금 핸디를 올렸고요. 또 이런 핸디 평가는 좀 문제가 있는 제주 현지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또 내용을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마리아의 6.5는 좀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요. 게다가 아까도 훈련 얘기했다시피 그렇고. 그래서 9번, 10번 중에서도 이제 9번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제가 진보를 추천하고 신사고 위원이 강력 추천을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당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먹을 배당이 복승식이 7.3배가 나와줬어요. 딱 한 방으로 딱 추천했던 경주입니다. 제가 진보, 신사고 위원이 강력 추천 정확하게 다른 말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랑극단은 좀 힘들다 그랬더니 뭐 보물단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은 3마리를 그대로 말씀드렸던 경주인데 강력 추천도 뭐 마지막에 뽑아 나왔던 탄력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점도 그때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저는 3번 바람의 빛깔을 추천했고 신사고 위원은 선행 나가는 5번 일대천하를 얘기하는데 8, 9, 10 중에서는 9번이 그래도 조건은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제주경마 완성도 있는 해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날씨도 안 좋고 지금 아직 경마도 시작 전인데 내일 오전장부터 주로 파악 잘하고 대처 잘해서 이번 주 좋은 성과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분석한 자료 경마팬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좋은 무기 가지고 경마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